조금씩 이제 뉘앙스가 다른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. 근데 뭐 이론적으로나 그냥 순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뭐 상치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윤석열 끌어내리는 그 힘을 만들어야 이 체제가 뭐 어떤 변화의 계기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건 사실이고, 뭐 앞으로 다가올 세대의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무엇인지 하는 것도 뭐 그게 이루어져야 되지. 그렇지 않으면 저 윤석열 계속 저 자리에 뭉개고 있을 텐데 뭐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또 반대로 끌어내리는 게 능사냐. 이미 촛불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끌어내리고 보니 뭐 아무런 우리 삶의 변화도 없고, 뭐 그 촛불혁명의 상징 자산은 특정한 정당이 다 차지하고, 또 실질 자산은 특정한 또 엘리트 정치인들이 다 차지해버리고, 이 도대체 뭐냐? 또 이런 허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좀 결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자리가 이제 또 그런 걸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 광장에 그 6월 항쟁 때 나왔던 그 넥타이 부대, 우리들의 그 청년 장년 시절이라면, 또 촛불혁명 시기에 나왔던 유아차를 끌고 나오는 엄마들의 모습, 지금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분들이 나와야 됩니다. 또 청년들도 나와야 됩니다. 이제 그러자면 이분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 어떤 세상의 꿈을 보여주어야 나오지. 지금은 그것 없이는 나와라 뭐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. 이미 상당히 허탈한 경험들을 한번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들 얘기를 합니다만,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 윤석열 퇴진을 넘어서 사회 대개혁으로 라고 하는 그 강령을 잘 좀 이렇게 조화시키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두 가지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. 그 제가 드릴 말씀의 요지는요,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들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정치는 두 개의 진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. 가만히 역사적으로 보면 유신 체제 때부터 이제 뭐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그 단계가 몇 개 있거든요. 처음에는 탄압이 줄어드는 탄압의 이완, 그 다음에 자유화, 민주화,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의 공고화, 뭐 이런 단계를 거쳐서 갑니다. 이제 민주주의 공고라는 것은 뭐 그 물질적 평등이라든지 또 민주주의의 내면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리키는 것인데, 현재 이 공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양극화, 정치적 진영화라고 하는 그 계곡을 지금 건너고 있는 상황이고, 그런데 이 계곡이 그렇게 쉽게 가볍게 봐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. 여러분들 목격하듯이 지금 뭐 그 둘로 나눠져서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 뭐 이러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? 정치는 싸우는 것이라고 하지만 뭐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걱정스러운 겁니다. 그래서 긍정적인 뭐 어떤 미래 비전과 정책을 만들기도 어렵고,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런 상황에서는 건강한 어떤 지도자가 만들어지기도 어렵습니다. 또 정당이 제대로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두 개의 기득권을 가진 거대 정당만 지금 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, 나머지 다양한 국민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성장과 발전은 지금 지체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런 계곡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주목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두는 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결손 상태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근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생겨났느냐? 가만히 돌이켜 보면 뭐 식민지 지배와 또 분단 체제, 또 전쟁의 경험, 또 군부 독재의 경험, 그 다음에 또 지역주의의 그 구조화,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온 결과인데, 현재 이것을 계속 강구하기에 재생산하는 것은 소선거구제라고 하는
거라고 많은 정치학자들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역사 구조적인 요인이 더 강고하게 재생산되도록 하는 이 제도는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대표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런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정치개혁의 과제이다.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돌멩이 던지고 화염병 던졌던 그 기계로 이 제도 개혁을 해야만 경제적 불평등, 사회적 차별 이런 것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. 이게 지금 이 제도하에서는요,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두 정당이 정치적으로는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싸우지만 정책적으로는 또 이렇게 너나 별로 구별 안 되는 이 수렴 현상을 보입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그 계곡의 건너편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근거는 사실 2022년에요. 민주당이 대선 패배하고 나서 그 새로 고침위원회라고 하는 일종의 혁신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뭐 조사도 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책을 낸 게 있습니다. 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은 두 개의 진영이 아니라는 겁니다. 적어도 4개, 5개, 6개의 가치 범주로 획정되는 그 그룹들이 형성되어 있고 이 그룹들이 각기 자기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것을 담아내는 틀은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는 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제 그 발제문에 마지막에 첨부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제도를 바꾸자면 어쨌든 거대 영당 두 정당이 서로 합의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좀 현실적으로 서로 양보하고 이런 국민의 소방을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실제로 뭐 서로를 상대를 악마로 얘기하고 자기들은 선이라고 각자 얘기하기 때문에 악마와 손잡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시민사회에서 그 사회적 역량을 통해서 이것을 끌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그 정치개혁 과제, 특히 이제 선거제도를 제가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더 확장하면 이제 헌법질서, 헌법가치도 바꾸는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다른 오늘 논의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시간이 없어서 좀 이런 정도로 제 발제를